난 이제 틀렸어. 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어머니,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위암 진단을 받은 한 여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여자는 이대로 건강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아들의 제안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과연 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온 비올라입니다. 뉴저지의 화창한 날에도 저는 햇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이 아니길 바라며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벽에는 건강에 관한 포스터가 가득했고 진료실은 전형적인 병원 냄새가 났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의사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비올라, 유감스럽게도 위암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암이라니. 그 말이 저를 벽돌처럼 강타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같은 병과 싸웠던 이웃 올리버가 떠올랐어요. 그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했죠. 그 기억이 제 마음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 타격이 닥쳤습니다.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죠. 보험 정책의 미로와 긴 대기자, 명단,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한 모든 병원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병원은 천문학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걱정스러운 구름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제 병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삼키기 힘든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엄마,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지구 반바퀴나 떨어진 곳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효율성, 저렴한 비용에 대해 읽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기사와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특히 제 몸 상태로는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좀 더 조사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그 다음 단계인 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희망도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저는 한국 병원과 치료법,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병원 측의 신속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고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달리 한국 병원들은 정보, 치료 계획, 비용 견적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물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자, 여행자 보험,
항공권, 숙소를 구하는 동시에 건강관리까지 해야 했죠. 정말 벅찬 일이었죠.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줬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저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친구와 대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과 포옹, 그리고 잘 지내라, 보고 싶을 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줬지만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많은 것이 걸려있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제 감정은 두려움과 설렘, 희망이 뒤섞인 소용돌이였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었죠.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아들은 저에게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유, 즉 더 좋고 빠른 치료의 기회와 더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고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확실성까지 남겨두고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가능성, 치유의 희망이 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드디어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호기심과 압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제 아들이 길 안내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워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저희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병원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해서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알려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는 아름답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의 조용한 동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국 땅의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진 의료와 따뜻한 환대로 유명한 나라에 와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불안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저를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탄했습니다. 병원은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제 증상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의료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주치의가 영어를 구사해서 의사소통이 더 쉬웠습니다. 적어도 언어가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한 다음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율성과 조직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집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결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간호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고 결과는 즉시 논의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숙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상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을 내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집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의사들의 기술과 제가 내린 결정을 믿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족과 의료진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치료의 첫 번째 큰 단계가 끝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졌던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에서 회복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치료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가족의 지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믿음 등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힘이 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제게는 그저 지도에 점으로만 찍혀있던 서울은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던 날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공원은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소박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는 익숙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궁 옆으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생활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었지만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은 여전히 깊이 존중되고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면서 현지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간단한 영어로 물건을 설명해주는 상점, 주인 등 모든 상호작용이 제게 긍정적인 경험을 더해주었습니다. 제 가족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한국에 온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항상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거나 한국어로 몇 가지 문장을 배우는 등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탐험은 단순히 치료 여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의 회복은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커지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 강해지고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여행자이자 탐험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았고 그 리듬은 놀랍게도 저를 진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제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단순한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낯선 땅에서 제 친구이자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풍습을 가르쳐주고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볼 만한 곳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의료적 필요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저를 돌봐주셨고, 이는 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과 도시 탐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외출은 모험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여 고건축물에 감탄하고 한국의 왕실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거닐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할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다도에 참석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다도 의식이 진행되는 정확성과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식과 고요함, 그리고 차의 맛은 저를 진정시키는 경험이었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건강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몰입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 한국어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문구일지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도전과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과 춤은 제가 매력을 느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국악 공연에 참석했는데 가야금의 선율과 사물놀이의 리드미컬한 비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과는 너무 달랐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또한 한국의 활기찬 축제 중 하나인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수천 개의 형형색색 연등으로 거리를 장식하고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들과 함께 등불을 만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이 아름다운 전통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문화,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보존하는 모습, 공동체와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발견, 개인적 성장, 정서적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반겨주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반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창덕궁의 고요한 정원에 앉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을 알렸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적인 수술과 훌륭한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치유보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서적, 문화적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두 팔을 활짝 벌려 저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 병원 직원들의 미소와 친절,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고요한 사찰의 아름다움, 그리고 저를 감싸 안았던 활기찬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김치맛, 한국 전통 음악 소리, 명상하며 보낸 고요한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보물처럼 소중했고 다시 가져갈 한국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매력이 이번 여행의 촉매제가 된 아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뉴저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한국을 떠난다는 슬픔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처이자 치유의 장소였고 새로운 시작의 원천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직원들에게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과 선물 그리고 몇 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에게 많은 것을 준 이 아름다운 땅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이륙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제 고향이었던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우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뉴저지로 돌아간 저는 추억뿐만 아니라 제가 얻은 교훈과 경험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저는 일종의 홍보대사가 되어 제 이야기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치료를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발견과 치유, 문화 간 연결이라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